안녕하세요. 이번 방문가게에서 헌법을 담당하게 된 정인영 강사입니다. 사법시험을 거쳐서 행정고시, 그 다음에 7급, 그 다음에 9급 두루두루 거치면서 15년 정도의 강의 경력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방문가게에서 헌법을 담당하게 되었고요. 물론 헌법의 여러 영역에도 들어가지만 경찰이나 공무원 7급 이런 쪽을 중심으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15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대학 강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수한 전문 학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경력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무원 수험가에서 호흡을 같이 하면서 방문가게에서 헌법 정인영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펼쳐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헌법이라는 과목이에요. 법의 일종입니다. 인간이 왜 법이라는 문자를 만들었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약속을 합니다. 지킵시다. 반드시 어기지 맙시다. 말은 해놓고 현실에서는 그게 안 지켜질 때가 많아요. 우리는 불편하더라도 그걸 반드시 지켜야 돼요 라고 할 적에 법에다 가둬놓는다면 비가 오나 날씨가 더우나 반드시 그걸 지킬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헌법은요, 평상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갑자기 누군가 와서 나를 체포하라고 달려든다든지, 누군가 와서 나의 물건을 훔치려고 들 때, 그럴 때 법이라는 문자를 다 보여주면서 이건 꼭 지켜야 돼. 인간이라면 이건 꼭 지켜야 돼. 누구다도 이건 꼭 지켜야 돼. 라는 근본적인 내용을 담은 법을 헌법이라고 해요. 헌법도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얘기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뭔데요? 여러분 인격권 있어요? 자, 인격권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있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막상 인격이 뭔데요? 라고 얘기하면 말을 못해요. 그런데 배우고 나면 쉬워요. 인격이란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을 사람끼리 구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성명, 초상, 명예. 이걸 인격권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 누구나 다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걸 기본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듯이 풀어쓰듯이 어려운 단어를 조금 더 쉬운 단어로 각색을 해가지고 마치 이야기하듯이 풀어가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는 먼저 이해를 시키고 이건 외우셔야 돼요 라고 해갖고 기본권이 아닌 거, 평화적 생존권, 그 다음에 육아휴직권, 국회 구성권 딱 정리를 해줘요. 여러분들은 이해한 다음에 선생님이 이건 외우셔야 돼요, 핵심 요약 정리를 해주면 그거를 암기하시면 복습이 되는 거예요. 헌법에서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조문에 관한 문제, 현실적으로 조문에 있다 없다를 묻는 문제가 약 한 30% 아니면 25% 정도 나오고요. 대부분 60%나 70% 가까이는 주로 판례를 내요. 그분 조문하고 판례가 완전히 동떨어졌나? 그건 아니에요. 조문을 알아야 판례를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게 있어요. 사생활이라는 조문이 있어요. 17조에. 사생활이라는 건 정말 사적이어야 돼요. 사적이라는 건 공적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사적인 통신을 한다라고 말을 하죠. 사적인 통신이지 그러면 표현은요, 사적인 게 아니에요. 널리 알리는 거니까 표현이라는 말은 사적인 거 거리가 멀어요. 그럼 신문이나 또는 출판물을 통신합니까? 표현합니까? 많이 알려야죠. 그럴 때는 표현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일기를 쓰거나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할 때는요, 거기 입력된 주소, 입력된 전화번호에만 연락이 갑니다. 그럼 널리 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표현은 널리 알리는 거니까 상징적 표현물이 됐던, 그다음에 언어적 표현이 됐던 모든 표현은 사적인 영역과 거리가 멉니다. 자, 이렇게 갖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도로 위에서 운전을 하고 있어요. 사적입니까? 아니면 사적인 게 아닙니까? 도로 위는 나만의 고유한 공간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타인의 재산과 같이 어우러져 있으니까 사적이 아닙니다. 공개된 서울광장 사적이에요? 에이, 다른 사람과 함께 공존하니까 그건 사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광장 차폐 사건은 사적인 영역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디로 가야 된다? 여기저기 관계가 없으니까 일반 논적으로 가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 행동행위사회권에서 문제 삼았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제가 설명한 내용의 조문의 사적인 영역에 관한 17조, 표현의 21조를 설명하고 거기에 관련된 판례를 살짝 연결해서 판례 설명을 해드려요. 시험 문제 판례는 모든 종류의 각종 판례를 내는 게 아니라 조문과 연결해서 중요한 판례를 시험 문제로 냅니다. 그러면 뭐 수천 개씩 다 외울 필요가 없겠죠? 리딩 판례를 중심으로 해갖고 문제된 판례를 조문과 함께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대처가 될 수 있어요.
제 강의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세르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세르파라는 건 히말라야 정산을 오르는 등산가들의 안전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매일 그 자리에 그 상태 그곳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정말 산지를 잘 아는 사람들을 세르파라고 합니다. 헌법에 어렵죠.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을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기보다는 제가 조금 더 전문가고 앞서 간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 길을 알아요. 합격의 길을 알고요.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는 길을 압니다. 저는 그 역할을 해드릴게요. 저는 가봤어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를 믿고 따라오신다면 제가 여러분의 세르파가 되겠습니다. 헌법 박문각에서 저랑 같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